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지금과 같이 변경 없이 지속된다면 내년 2021년 3월 말이 한국원자력의 사망일, 한국원자력이 끝나는 날, 한국원자력의 제삿날이 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전은 신규 원전 수주를 이미 포기한 지 오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공사 중에 있던 신한울 3, 4호기가 공사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신고리 5, 6호기 2기인데 이게 내년 3월 말에 준공이 되게 됩니다. 내년 3월 말에 준공이 돼서 가동하게 되면 원자력의 핵심 발전기를 생산, 제조하는 두산중공업이 내년 3월 말로 일거리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물론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부 부품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으나 90%의 원자력 관계 산업기관은 완전히 문을 닫게 되고 두산중공업도 부도를 면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 각 대학의 원자력학과 지금 폐과가 된 게 많고,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신학기에 폐과를 하는 대학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자들이 전부 해외, 주로 중국 지역으로 대거 인력 수출이 되고 많은 이런 현상이 되고, 한국 원자력은 완전히 초토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36년 전에 3마일 원자력 폭파 사고 이후에 원전을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만, 지난주일에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실과 국가경제위원회가 미국의 원전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원전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지금 거의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2개국에 2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고, 중국만 하더라도 국내에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안에 110기의 원자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어 있고, 지금 상당 부분이 건설 중에 있고 지금 수십 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 중국의 해안가니까 중국의 동해안이고, 우리로서는 서해안 쪽에 이 중국 110개 원자력이 배치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1호로 내세운 것은 위험도다. 원자력은 위험하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석탄, LNG 발전 등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 위에서 탈원전 정책에 시동을 건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태양광과 풍력으로 가능합니까? 대한민국 한반도의 태양광의 질은 아주 낮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년 365일 중에 맑고 쨍쨍한 나라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미국의 네바다 사막, 중동의 사막처럼 1년 내내 햇빛이 쪼이는 그런 태양의 질이 우수한 곳에서 태양광 발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수준 미달일 뿐 아니라 오히려 독일보다도 태양광 품질이 낮다는 거 아닙니까? 바람에 의존하는 풍력도 국토가 좁고 해서 큰 면적을 차지하는 이 풍력 발전 시설을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곳곳에 패널을 설치했는데 이게 전부 80% 이상이 값싼 중국제를 들여다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폐기될 때 오는 이 폐기물 처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태양광 발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주어진 곳이 이 정권 실세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태양광과 관계돼서 보조금 등의 횡령 의혹 등이 적폐 수준으로 이거 반드시 조사가 돼야 할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는 이 신고리 5, 6호기에는 위험도, 원자력 위험도를 거의 99.99%까지 제거한 신기술이 거기에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년 3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쌓아온 세계 최고 품질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실업자,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업자 홍수 사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어제 두산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설마 문재인 정부가 대체적인 고용 계획이라도 세우고 탈원전 정책을 하는 줄 우리가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민노총 산하기관의 두산중공업 지부지만은 민노총 본부에 탈원전 정책을 이걸 포기하라라고 아무리 건의해도 민노총 지도부가 친문재인 정권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을 감히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내년 3월로 전부 실직자가 되게 됐다. 아주 눈물을 머금은 그런 기자회견 한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라고 하는 원전 위험을 담은 영화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 가운데는 탈원전을 신념화, 이념화한 사람이 그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이걸 수정할 생각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만일 대통령께서 위험도를 생각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중국의 110기 원전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산동반도를 비롯해서 중국의 동해안에 110기가 들어서면 산동반도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 원자력 발전소는 인천하고 직선거리가 1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한 개라도 사고가 나면 지구가 도는 방향에 따라서 편서풍이 우리 쪽으로 불어와가지고 중국 대륙에 그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고스란히 피해가 옵니다. 이건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까? 국가 지도자는 단순히 감상적인 어떤 저작물, 그런 의견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실리주의, 현실, 그리고 내일 우리 주변 국가, 이걸 살필 수 있어야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에게 탈원전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실마리 같은 길을 한 가지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임기 초에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중단했는데 이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그것이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이 되건 야당 계열의 대통령이 되건 그 다음 대통령이 탈원전을 지속할지 탈원전을 포기할지 할 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도 이 단계에서 신한울 3, 4호기만은 공사를 재개하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